제재 처음 하시는 분 이 영상 꼭 보세요. 10분 안에 제재 나오는 용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관심이 생겼어. 뭔지 궁금해. 그런데 막 영상 들어보면 모르는 말 막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제가 최근에 서울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경제동호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보통 이제 특강할 때는 이렇게 용어 같은 거 잘 안 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해서 여기 왔는데 3시간 특강인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3시간 안에 최대한 좋은 거, 나만 줄 수 있는 걸 많이 드리고 싶은데 용어는 혼자 공부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뺐었는데, 오랜만에 비대면 강의하니까 저 너무 즐거웠거든요. 비대면 강의는 이제 녹화된 걸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다시 들을 일도 없고, 또 하나 강의를 듣는 중에 모르는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면 되게 마음에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멈칫멈칫하면서 강의를 못 따라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0분 안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이거 하면은 재미없어서 안 들을까봐 안 했거든요. 지루하잖아요, 이거 막. 무슨 학교도 아니고. 근데 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이어서 이거 한 번에 외우실 분이 있을까? 천재. 내가 천재라고 이제 해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몇 번 그냥 들으세요. 그게 좋아요. 각 잡고 막 토지 등 소유자 이런 거 하면 막 머리 아프고 그다음부터 이제 제 지나이스도 꼴보기 싫어져 막 이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출근하실 때 듣고 뭐 할 때 듣고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듣고 하다 보면 그냥 귀에 있고 입에서 그냥 나오시게, 그렇게 제가 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만, 정의를 내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머리 아프고 재미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의미 파악 위주로 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부동산 가셨을 때 누가 이야기할 때 그냥 귀에 나는 말이네? 쏙쏙 들릴 거예요. 제일 먼저 토지 등 소유자 있는데 얘 스킵하고, 그 다음이 조합, 조합원. 이거 너무 잘 아시죠?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그리고 그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조합원. 네, 맞아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럼 그 앞에 토지 등 소유자는 뭐냐? 조합이 있어야 조합원이죠. 조합이 아직 없어. 그럼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빌라, 상가, 무허가주택, 토지 등등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진짜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이 용어를 부동산 갔을 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조합 설립 전 구역에 가면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뭐야? 토지 등 소유자는 뭐야? 이 사람 이상한 말 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딱 법인 등기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바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단어 한 15개도 안 돼요. 금방 끝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감평. 감정평가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감정평가는 쉽게 말할게요. 내가 빌라를 하나 샀는데 이 빌라가 공식적으로 얼마야? 라고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이 가격을 매기는데, 이건 공식적인 거라서 내 맘대로 고치지 못해요. 정해주는 건데, 감평 이렇게 보통 줄임말로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가서 소장님 감정평가는 언제 해요? 감정평가 나왔어요? 이러면 불인이 여기 이 말 딱 보이는데, 소장님 감평은 얼마나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엄청 투자해 보신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 소장님이 감평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때 바로바로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단어는 더 쉬울걸요? 감평가, 감정평가에. 알겠죠? 뭔지? 네, 그 금액이에요. 감평이 나왔는데 내 빌라의 감평가는 1억이더라. 이렇게 감평 금액이에요. 감정평가액, 이 단어는 정말 전 쓰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길잖아요. 감평가 얼만데요? 감평가 싼 거 있어요, 소장님?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간지납니까? 이렇게 줄임말 쓰시고 또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러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비례율. 비례율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어떻게 구하는지는 오늘은 이야기 안 할게요.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그 구역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래서 100%일 때는 내가 아까 감평받은 금액만큼 그 정도의 그냥 가치가 있다. 100%보다 넘은 구역이 있어요. 한 150%, 120%. 이 구역은 사업성이 그만큼 좋은 거죠. 재건축은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려워요.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대부분이 1, 2층짜리 주택이거나 빌라거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재개발이 사업이 조금 늦는 것 같아도 사업성 자체는 좋은 곳이 꽤 많습니다. 그거를 알아보는 척도가 비례율. 이 비례율을 알으면 그 다음 권리가액을 산정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려워진다. 표정 어두워지는 게 막 보이는 것 같아. 그냥 몇 번 들으면 돼요. 권리가액은 뭐냐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금액.
금액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까 내 빌라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간평가가 1억 나왔는데 이곳은 비례율이 좋아서 120%가 나온 거죠. 둘이 곱해요. 그랬더니 1억 2천. 어머 디나이스 너 빌라 1억짜리 갖고 있는데 1억 2천으로 쳐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권리가액이에요. 실제 150% 이상 나오는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1억일 때 1억 5천으로 쳐주는 거죠. 이 권리가액은 언제 써먹냐?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빌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 준다. 지금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어르신 중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적인 사업 개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격을 매기고 새로 받을 물건 가격을 매겨서 새로 받을 물건에서 이 가격을 빼고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돈을 더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더 내세요 하는 게 부담금, 분담금, 추가 분담금. 이걸 제가 단어를 3개나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소장님들마다 쓰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개념은 같으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은 분담금이에요. 그런데 어떤 소장님이 부담금은 얼마예요? 추가 분담금은 뭐 1억 5천을 내셔야 돼요. 이런 단어 쓰셔도 그냥 똑똑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소장님 분담금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안 하실 거죠? 부드럽게 이해하고 둥글둥글 넘어가시면 정말 멋진 투자자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더 쉬워요. 조합원 분양가란 말 아시죠? 너무 길죠? 좁은가. 좁은가는 3억이고요. 그 다음 거는 더 쉽겠죠? 1분가 뭘까요? 답이 막 들리는 것 같아 이제는. 일반 분양가. 좁은가는 3억이고요. 1분가는 4억 5천 정도 돼요. 이렇게 말씀해도 나 다 알아들어 이제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거 한 2-3번만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입주권이란 표현은 이제 좀 들어보셨죠? 관리처분 인가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집이 있던 집을 부셨던 입주권이라는 권리로 불려요. 그래서 어떤 소장님은 그냥 입주권이라고도 하고 그냥 빌라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입주권으로서 세금이 달라지는 게 있고 집이 있으면 똑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는구나. 오늘은 그 개념만 배우기. 언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그리고 이주비 대출, 이주비, 뭐 이사비, 이주 촉진비 막 이사에 대한 돈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주비 또는 이주비 대출은 대출이 붙었죠. 갚아야 될 돈이에요. 돈도 많이 줘요. 어떻게 주느냐? 보통은 감정평가액의 60%가 대출로 나오는데 조합원들은 거의 요즘 99.9%는 무이자로 나와요. 그 무이자로 나오는 게 이주비 대출이고 갚아야 되는 돈. 근데 이사비 또는 뭐 이주 촉진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그냥 줘요. 꽁돈이죠. 네. 몇백에서 몇천까지 줘요 요새는. 그거는 그냥 주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섭다는 현금청산. 근데 현금청산을 당하기도 하지만 현금청산을 신청하기도 해요. 누가 미쳤어 왜 현금청산을 신청해? 있잖아 자기가 가진 물건 대비 돈을 너무 많이 내놔야 되는데 사업도 잘 진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 이번에 대구가 요새 입주 물량도 엄청 많잖아요. 대구의 모 구역을 갔더니 현금청산 했을 때 나오는 돈만큼만 주면 판다고 했어. 이렇게 할 정도로 현금청산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물건을 사서 아파트를 받고 싶은데도 현금청산을 당하기도 하죠. 그게 현금청산입니다. 그 다음 단어 너무 쉽죠. 초투, 총투. 초기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초기 투자 금액이 있고 나중에 돈을 내기도 해. 뭐야 제재를 막 돈을 막 계속 내라고? 그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아파트를 한 채 사면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나눠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분담금 배우셨잖아요. 지금 매도하시는 분이 필요한 돈만 드리고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돈은 언제 낸다 이런 거를 같이 계산해야 처음부터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소장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총투, 초투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꾸 들으면 귀에 익으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last but not least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지막이지만 별거 아닌 건 아니야 뭐 이런 뜻이에요. 뚜껑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네, 무허가주택을 지칭하는 말인데 소장님 뚜껑은 얼마나 해요? 뚜껑 프리미엄이 더 높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허가주택은 얼마나 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10분 안에 하려고 정말 애써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재미는 없어도 이
단어 확실하게 익혀서 제가 말하는 다른 영상들에서 걸림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정도 단어만 알아도 그냥 제재 50%는 끝나는 거예요. 이 용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디딤돌로 딱 밟고 제재 23년도에는 점핑하면서 한번 성장해 봅시다. 저하고 같이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저하고 같이 가도록 해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지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